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6년을 넘게 연애하였고 작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각자 회사 위치 및 살던 집 문제로 3달 정도는 같은 서울에 살았지만 주말 부부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집에서 살고 주말에는 처갓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집도 처갓집 근처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했고 각자 회사까지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어렸을 때 일찍 장인어른과 사별하시고 혼자서 아내를 키우신 장모님을 혼자 살게 하기에는 마음이 걸렸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저와 아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 및 소득 대비 다소 무리한 신혼집을 구한 탓에 많은 대출과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제가 낮에는 집에서 회사 일을 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배달 및 쿠팡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젊기도 하고 체력도 있어서 새벽까지 배달하고 와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재택근무도 잘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피로로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고 밥도 안 챙겨 먹고 재택임에도 컴퓨터를 켜고 출근 및 회사 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속상해하였고 밥이라도 잘 챙겨 먹기를 바랐는지 장모님께 이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장모님은 저희 집으로 오셨고 따뜻한 아침 식사 및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에 일하는 동안에 밀린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었고 같이 점심을 드신 뒤에 오후 알바를 가기 전에 먹고 가라며 간단한 간식까지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다가 다치면서 2달 정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회사는 휴직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는 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돌아가시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녁에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장모님께 보일 꼴, 못 보일 꼴을 다 보여드렸고 병원을 퇴원해서도 한동안 재활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는 어차피 본인이 죽으면 결국 제 아내에게 상속해 줄 것들인데 절반을 먼저 상속해 줄 테니 대출도 갚고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직하는 동안에 수입이 없다고 대출 및 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장모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드리고 진짜 아들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되는 남은 휴직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만큼이라도 장모님과 같이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밥도 먹으면서 사위가 아닌 진짜 아들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장모님과 더 가깝고 친밀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과 단둘이 술만 마시면 본인의 넋두리를 하시면서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일찍 장인어른과 사별하시고 중간중간 남자친구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아내를 키우시면서 지내셨기에 장모님 말씀과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한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위가 아닌 남자로서 그 이상의 만족감과 허전함을 채우고 싶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는 듯이 말씀은 하셨지만 정확한 거절의 사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말에 거실에서 아내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중에 장모님이 오시면서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장모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눈 바람에 많이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신혼인데 눈치 없이 왔다면서 인터폰을 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휴일이기도 하고 아직 오전이라 자는 줄 알고 열고 들어왔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민망하고 뻘쭘한 주말을 보낸 뒤로 장모님의 넋두리는 다시 시작되었고 그전보다 더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제 허벅지에도 손을 대셨고 이미 병원에서도 며칠 전 저희 집 거실에서도 제 몸을 다 보았다고도 하시고 직설적으로 재산의 절반까지 줄 만큼 저희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었는데 저도 장모님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면서 거의 직설적으로 뜨거운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내에게는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물론이고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된다면 그것까지 모두 다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화 돈의 맛에 나온 남자 주인공처럼 눈을 딱 감고 장모님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건지, 한 번이 시작으로 평생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다면 아내에게 어떻게 숨겨야 할지 등등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제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신 듯 고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편하게 좋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신 뒤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아내에게는 얼마 안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시골에 계신 부모님 농사도 도와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하면서 부모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걸 눈치채셨는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서 내려간 김에 충분히 생각도 하고 머리도 식힌 다음에 올라와서 답을 달라는 장모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약 2주 동안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내를 속이고 기만하는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장모님께 정확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까지 갈 경우에는 장모님과 아내의 사이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일전에 증여해주신 재산도 환수 및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일단 부모님께는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2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았고 신혼집 대출 이자가 부담이 돼서 그런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부모님의 말씀만이라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해보아도 더 좋은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만간 장모님께 정확한 재거절 의사를 보내고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